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조르님 오늘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런 분들 보통 보면 좀 어린 나이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연차가 차고 나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너무 많은 연봉을 중소기업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시는 분들 후회 안 할지 장단점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중소기업과 뭐 스타트업이 좀 뭐 차이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긴 한데 중소기업에서 많이 부르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서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들 봐요.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가 대기업 다니다가 스타트업에서 끝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컨설팅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꿈틀어서 가고 싶은데 아니면은 연봉 많이 불러서 가고 싶은데 혹은 떨어지더라도 진짜 여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업종인데 이러면서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게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이 다르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업종이야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은 스타트업은 뭐라고 한다, 뭐 중소기업은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투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를 영위하는 그리고 현재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더라도 투자금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거를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물론 스타트업 중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커가지고 시리즈 B, C 이후에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서 BEP 넘긴 회사들도 있지만 일단은 망한 회사도 많으니까 저는 투자금으로 유지되는 회사 스타트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이제 뭐 업종이 뭐 유통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매출액을 내고 영업이익이 돼서 돌아가는 회사를 중소기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잠깐 했습니다. 예. 그럼 보통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뭐 내가 중소기업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고 전부 다 저 스타트업 여기 이런데 상황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으로 갑니다. 그럼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 쪽은 여러분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주변에서 경험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텃세가 존재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그 스타트업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와중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대기업에서의 그 역량이나 대기업에서 했던 경험 같은 거를 우리 회사로 좀 도입시키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 인프라든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실질적인 실력이든 아니면은 규정이나 이런 거든 그래가지고 데려오는데 문제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이 곱다 이거죠. 뭐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당황하는 사이에 텃세 같은 게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챌린지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빡센 단점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 보통 내려오면요 그 스타트업의 원래 연봉 체계랑 맞지 않아요. 텃세도 그것 때문에도 일어나는 건데 과한 연봉 때문에 만약에 그 산업이 좀 안 좋아졌다, 회사가 안 좋아졌다 이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잘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 이내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거든요. 딱 봐가지고 퍼포먼스 안 날 것 같다 그러는데 너무 과하게 부른 거야 자기네들이. 원래 6천씩 줘야 되는데 9천 불러가지고 데려왔는데 아니다 싶으면 막 잘라버리고 이러면 우리는 진짜 바보 되는 거죠. 포기하고 갔는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연차 그리고 특히나 그 보통은 한 8년 10년 정도 되면은 그 팀장급으로들 많이 가거든요. 스타트업으로는 사실 대기업에서는 과장 딸이 막 아니면은 잘 돼봤자 차장 레벨인데 팀장 받으면서 가거나 또 심한 데는 뭐 진짜 삼성전자에서 뭐 좀 작은 데 갔다 이럴 때는 8년 9년 차가 막 팀장이 아니라 막 이사 직함 받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퍼포먼스 압박이 초반부터 엄청나죠. 네, 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아시다시피 엄청 큰 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데서 내가 있다 보면은 나는 사실 이 일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제너럴한 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당장 내가 처음 딱 가가지고 리더급 역할이 주어지면서 밑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한데 이것도 통제가 안 되는데 내일에서 퍼포먼스 내야 돼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스타트업 가시면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대기업에서 안온한 환경에서 좋은 데이터 받아가지고 업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체계가 없고 모든 걸 내가 만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어려움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그 잘 모르시는데 보통 스타트업 쪽은요 어찌됐든 그 ING 중이긴 하지만 회사를 키워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C레벨들이 진짜 C레벨이라는 거는 CFO, CEO, COO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CTO 이런 분들 저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뭐 예를 들면 와가지고 내가 뭐 바꾸려고 했을 때 팀장급도 그러지만 C레벨들이 애초에
되게 불신을 가지고 나랑 반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팀장급 이상으로 가게 됐을 때 C레벨의 고집도 예상을 하고 가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왜 스타트업이겠어요? 아직 커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팀원과 동료의 이탈이 굉장히 잦아요.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인 게 업무가 연속성이 없이 자꾸 끊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이 친구한테 뭔가를 시켰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간다고 하고 이런 일도 진짜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이런 어려움도 예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망할 수도 있죠. 투자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거, 면접에서 말했던 전략 방향이나 이상향, 뭐 CEO가 이렇게 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과 실제와의 그 괴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좋은 점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도전할 만한 너무 매력적인 가치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 도피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름 모를 스타트업 간다면 왜 갈 것 같아? 아, 저는 안 갑니다. 일단 저는 무조건 안 갈 거고요. 이유는 안정적인 걸 추구해서? 이게 뭐 사이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는데, 뭐 투자 열풍이든 한창 뭐 스타트업 많이 생겼다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24년 기준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다 절반 나가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회사를 보고 갔는데 그럼에도 간다고 할 때 사실 이유가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꿈찾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업권이고 좋아하는 산업이고 좋아하는 앱을 만든다던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한다던가 해서 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 가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막상 네가 일을 해봤을 때는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실제로 간 분들 중에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오길 잘했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오길 잘했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는 일이 즐겁고 내가 그 부속품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반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복지 같은 게 솔직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연봉 같은 거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회사는요 연봉을 많이 못 주면 복지라도 좋아야지 사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지를 주는데, 그 복지가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함된 복지예요. 솔직히 복지가 대기업 대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솔직히 수평적인 문화, 대기업 대비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질 수도 있는 복지라서 저는 항상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재미랑 그 다음에 그 업무하는 사람이 되게 실력이 좋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배울 게 많고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은 사실 대기업에서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고 뭐 그런 거 없기도 하죠. 그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도 해서 혼자서 고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네 번째 때문에 가죠. 뭐냐면 연봉이 줄어들지라도 여기가 대박이 나고 IPO가 났을 때 내가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신념, 그 생각, 꿈, 이런 거랑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사인을 하고 가죠. 스톡옵션 같은 거. 예.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장단점이 좀 뚜렷하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라면 안 갈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스타트업도 다녀왔고 대기업도 다녀왔지만, 대기업 품에 있을 때 이게 참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고마운 거였구나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좀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좀 그 반대인 게, 저는 같잖아요. 본인이 스타트업 파악하는 능력만 있으면 저는 도전해보시는 것도 인생에서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그 도전의 와중에서 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콘텐츠 준비한 거고, 앞에 있는 8개 제가 막 뭐 텃세든 뭐든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한 번쯤은 인생에 도전해볼 만하다. 대신에 3년 4년 정도 버틸 만한 회사 한번 이직을 결심해라. 그 회사가 BEP 넘기거나 서비스가 존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잘 결정하셔서 좋은 인생의 선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